이거보다 센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 이후로 사람들이 투잡을 찾아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여자들은 한 번씩 이 미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용을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특징의 유형을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미용하면 안 되는 사람은 시술해주고 찝찝한 사람. 우리가 뷰티샵 원장이면 고객님들을 계속 시술을 해줄 거예요. 내가 초반에 시술력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고객님 마음에 안 드신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조급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고객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재방문까지 하시고 너무너무 좋아라 하시는데 내가 욕심이 과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셨죠? 고객님은 분명히 만족해 하시고 재방문까지 하시는데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아쉬워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헤어 디자이너이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인턴 생활을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는데 고객님들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이 디자이너 선생님은 내가 시술해주는 것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꾸 자존감이랑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시술을 해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든다면 이런 분은 미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디자이너 선생님은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공방을 차리셔서 키링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적성에도 너무 잘 맞고 열심히 꾸려가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시술하는 종목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300분이 넘는 원장님들을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렸었죠. 원장님 한 분이 속눈썹 펌 샵을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매출 욕심이 있어서 피부 관리 종목을 추가를 하신 거죠. 객단가 높은 항목은 고객님들이 블로그에 검색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술을 잘하고 전문성에 대해서 보여주면 되는데요. 근데 블로그 글을 제가 원장님이 쓰신 거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근데 봤더니 글에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업체 홍보글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나신 적이 없으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원장님은 피부에 트러블이 잘 안 나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여드름으로 진짜 고생했던 분들은요. 심하면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 기피하게 되는 게 여드름인 건데 이 여드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약도 복용하시고 오히려 시술하는 원장님보다 전문 지식을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로 인해서 트라우마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글을 어떻게 적어야겠어요? 저도 과거에 여드름으로 고생을 해봤던 적이 있었다. 실제로 청소년기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저는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았던 사람인데 피부 공부를 해서 이만큼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제가 이 피부관리 종목을 잘 해요. 저희 매장에는 좋은 기기가 있어요. 저한테 오셔서 관리 받으세요. 적는 거랑 이 느껴지는 감정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술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여드름을 겪지 않았던 피부더라도 내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계속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속눈썹 펌 하는 거를 너무 재밌어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몰라 하고 속눈썹 펌 재료 같은 거 맨날 사서 한 번씩 써보고 끊임없는 탐구랑 깊은 애정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요즘에 인터넷 검색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딨어요. 핸드폰에 조금만 검색해도 고객님 후기부터 여기 작업 사진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고객님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매장을 오픈하고 SNS 채널을 활용해서 계속 올리셔야 돼요. 손님이 없을 때도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이거 세 가지는 무조건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실제로 고객님들 앞타임, 뒷타임으로 이야기 잡히고 중간 시간에 텀이 난다고 하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고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고 계속 사람들한테 내가 잘하는 거를 어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님이 왜 안 오시지? 전단지라도 뿌려야 되나? 아니면 인스타 광고라도 돌릴까? 자꾸 돈을 써서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면 마케팅 업체를 쓰면은 그래도 플레이스가 상위로 노출되니까 고객 유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플레이스가 상위로 올라간다 해도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혼자 셀프 마케팅 하는 것만으로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원장님. 내 사업장 내가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마케팅 업체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돈 안 내면 그 순간 끝이에요. 우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배웠을 때 끝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글쓰기 스킬을 배울 수 있냐,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냐,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고 매장에 가만히 앉아 계실 분들은 미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쉽게 포기할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습관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시술을 하다 보면 고객님이랑 원치 않게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동종 업계를 통한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사로운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미용을 쉽게 그만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일이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무언가 하나를 할 때 4년은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도 4년을 우리가 다니잖아요. 하늘이 창자 위대한 일을 내려줄 땐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도 뷰티샵을 오픈하기 전까지 미용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었고 겁이 나서 병원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던 적도 있어요. 일주일에 6일 동안 근무를 하는데 월급 20만 원 받아가면서 현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 병원을 들어갔던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병원 근무를 하면서 내 손님을 케어하는 게 훨씬 나는 행복했구나, 재밌었구나 라는 거를 더 알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그래, 뭐 망한다 하더라도 내 샵 오픈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투잡이라도 하면서 샵을 운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샵을 오픈을 했던 거였거든요. 미용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버텨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 영상에서 미용이 잘 맞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샵인샵을 들어가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속 샵인샵에 있어야 될지 언제쯤 샵을 오픈하는 게 좋을지 이것도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내 샵을 언제 오픈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면 유튜브 구독 누르고 알림 설정하고 영상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